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최근 계속 후각 자극이 EE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저널 미팅을 진행했었는데요. 제 연구에서도 심박과 관련된 HRB를 사용한 만큼 후각 자극이 심장 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해당 주제로 저널 미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의 2021년 7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 임팩트 벡터는 2.2입니다. 해당 논문은 응급실에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 이 ACS를 앓고 있는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혈력 확정 매개 변수의 레몬밤이라 불리는 이 멜리사 에센셜 오일의 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입니다. 처음 3개의 문단은 이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인 이 ACS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스트레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즉 아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이 ACS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응급실 입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ACS는 흉통, 발한,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 이 급성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특히 약 15%의 환자는 응급실에서 ACS가 발생한 후 급성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ACS를 앓는 환자의 급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한데요. 흉통과 두려움으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 그리고 사망에 대한 인식, 다른 환자의 사망 및 위독한 상태 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런 축을 자극하여 결과적으로는 응급실에서 이 ACS를 겪는 환자의 흉통 심화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자극은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 혈압이나 심박수 변화를 상당히 증가시키고 이 급성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변화는 심혈관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자극 및 관리 시 이 심혈관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약물 및 비약물 치료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약물 치료법은 아시다시피 항불안제, 펜타닐 등의 약물 그리고 진정제를 처방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스트레스 징후가 감소되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갑작스럽게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비약물 치료법은 음악치료, 요가, 바이오 피드백 등과 같은 심리학 그리고 보안의학 분야의 개입을 의미하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스트레스, 불안, 혈력 확정 매개 변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라벤더, 시트러스와 같은 허브를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통증, 메스꺼움, 스트레스 완화 및 수면의 질 개선 등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센셜 오일은 합병증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징후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레몬밤이라고 불리는 멜리사는 시트러스 계열의 화합물을 함유한 식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항산화 및 진정작용이 있어 고혈압, 혈당, 불면증, 근육 경련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장 이상을 예방하고 불안 환자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멜리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여러 논문이 있지만 그 결과는 조금 불충분하고 모순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스트레스 징후와 이 기타 합병증의 개선에 대한 연구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주로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환자의 급성 증상 조절을 위한 이 멜리사 에센셜 오일의 단기 효과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응급실 ACS 환자의 급성 스트레스와 혈력 확정 매개 변수에 대한 멜리사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병원의 심장과 응급실에 방문한 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 이 ACS 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적정 기간에 걸쳐 228명의 환자가 선별되었는데 다양한 이유로 총 216명의 환자가 연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구 참여 기준은 35세에서 65세이고 심장 전문의가 다양한 징후를 통해 진단한 ACS 환자여야 하고 심장마비 없이 응급실 입원을 한 사람,
그리고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방향 감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정신인지 및 약물, 알코올 병력이 없고 기타 보안요법이나 약물요법을 하지 않은 상태 등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 선정된 72명의 피험자는 이 멜리사 향을 맞는 그룹과 이 그렇지 않은 플라시보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는데요. 이때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인 만큼 이 흉통이 가장 주요한 증상인데요. 이 흉통과 그리고 성별에서 그룹 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배정하였습니다. 멜리사 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에센셜 오일의 형태로 가공하였고 플라시보 그룹은 무취에 정제된 해바라기 오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페이지의 아로마 테라피는 90분 간격으로 10분간 수행되었고 이 산소 마스크에 이 두 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면 환자가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심장 모니터링과 이 자가보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 환자의 호흡곤란, 흉통, 부정맥, 혈력 확정 변화, 그리고 두통과 같은 증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심장 모니터링과 자가보고 체크리스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데모그래픽 그리고 임상 관련 정보들을 포함하여 DASS-21, 위협 지각 척도, 혈력 확정 변수, 흉통에 대한 설문조사가 수집되었습니다. DASS-21은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우울증을 포함한 이 3개의 척도에 대해 각 7개씩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문조사인데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스트레스 항목의 7가지만 사용하였습니다. 이 7가지 항목은 4점 척도로 채점되었고 점수는 2배로 계산되는데요. 점수 분포에 따라 정상 상태, 경미 스트레스, 중간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극도의 급성 스트레스로 구분됩니다. 위협 지각 척도, 즉 Threat Perception Test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그 지각된 위협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 6개 문항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따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따로 검색했을 때도 그 정확한 항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혈력 확정 매개 변수는 디지털 심장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한 평균 혈압 그리고 심박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 흉통은 VAS를 통해 통증 없음의 0점부터 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을 의미하는 10점 범위 내에서 본인의 통증을 평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 DASS-21 혈력 확정 매개 변수, 흉통 강도와 관련된 데이터는 아로마 테라피 첫 번째 페이지 전인 이 타임 1,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이 5분 후인 5분과 이 10분 후인 페이지 2와 3,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전인 타임 4와 이 두 번째 페이지 5분 10분 후인 타임 5 그리고 타임 6 구간에서 측정되었고 이 위협 지각 테스트는 아로마 테라피 전후인 타임 1과 타임 6에 대해서만 측정되었습니다. 총 72명의 환자 중 플라시보 그룹에서 중단한 2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총 70명의 환자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멜리사 그룹과 이 플라시보 그룹의 데모그래픽 정보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누자면 이 왼쪽 표는 결혼 여부, 직장, 교육과 같은 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이고 오른쪽 표는 진단, 흡연, 병력과 같은 의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그룹의 환자 간의 개인적, 사회적, 임상적 특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 결과는 여러 시간에 따른 멜리사 그룹과 이 플라시보 그룹에 대한 스트레스, 혈압, 심박수, 흉통에 대한 점수입니다. 이 시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T1부터 T6까지 나눠져 있고 각 페이지 시작 전, 시작 후 5분, 시작 후 15분에 대해 총 6개의 시간대에서 측정하였고 시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앞선 표를 보기 쉽게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보라색은 이 멜리사 그룹을, 초록색은 이 플라시보 그룹을 나타냅니다. 아로마 테라피 전에는 스트레스, 혈압, 심박 사이에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모든 페이지 후 5분, 즉 이 타임 2와 타임 5에서 멜리사 그룹의 스트레스 평균 점수와 심박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멜리사 오일이 이 아로마 테라피 시작 후 처음 5분 사이에 스트레스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멜리사 에센셜 오일이 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그리고 심박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 3에서는 멜리사 그룹에 비해 플라시보 그룹의 맥박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다른 시간대에는 그룹 간 스트레스 점수와 심박수 변화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MAP의 경우에는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순 이 타임 2에서 멜리사 그룹은 평균 점수가 감소하고 이 플라시보 그룹의 평균 점수는 증가했기 때문으로 그 외 시점에서는 평균 점수 변화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흉통의 경우에는 이 타임2에서 멜리사 그룹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다른 시점에서는 두 그룹 간 점수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흉통에서는 타임2 이후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오일 흡입이 후각계의 특정 수용체를 자극하고 이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을 생성하여 이온과 평온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그룹 모두 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환자에 대해 이 약물적 치료 그리고 통증 관리 같은 그러니까 그 아로마 테라피 외에 일상적인 개입이 함께 수행되어 나타난 효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결과는 각 그룹 내에서 아로마 테라피 전후의 위협 지각 점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멜리사 그룹의 경우 아로마 테라피 전인 이 T1 대비 T6에서 위협 지각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외 심혈관 모니터링과 자가보고 설문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결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 멜리사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가 급성 스트레스 수준, 위협인식, 그리고 흉통 강도를 감소시키고 ACS 환자의 혈력 확장 매개 변수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향을 맡은 후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간에 민감한 응급실에서 급성 심장병 환자에게 적용하여 그 증상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2022년 9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614입니다. 이번 논문은 일부 운동선수들은 암모니아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이 골프와 같은 이 상대적으로 좀 정적인 운동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골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인트로도 골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프에서 퍼팅은 점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술로 이 좋은 퍼팅을 위해서는 미세한 운동 제어와 이 그린을 판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퍼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구하고 검증하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퍼팅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적 자세 안정성으로 이 정확한 신체 움직임과 낮은 무게중심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퍼팅과 같은 과제에서 동적 안전성의 변화를 확인하려면 이 해당 기술을 훈련하고 연마한 이 프로투어 골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퍼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퍼팅 위치, 즉 홀컵과의 거리인데요. 이 선행 연구를 통해 약 3m 거리에서 성공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퍼팅 과제 동안 난이도를 제어하고 이 참가자의 집중력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를 3m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경쟁적 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적 불안은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성되고 최적의 불안과 각성 수준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중에 선수들은 심호흡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정신생리적 안정성을 조절하려 하고 이미징 등을 통해 이 심리적 이완을 유도하는 연습을 합니다. 경쟁적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기존 이론과 가설에 따르면 이 골프 퍼팅 성능은 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술로 분류되지만 이 미세한 운동 패턴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골프 퍼팅과 같은 미세 운동 제어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불안 및 각성 수준을 탐색하고 심박수 즉 하트레이트의 변화를 측정하여 각성 수준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신체 오감 중 하나인 후각은 다른 감각기관과 달리 감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일부 운동 종목의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 경기 중이나 직전에 이 암모니아 소급 흡입제를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후각 자극향이 인지적, 행동적, 감정적, 생리적 변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암모니아 외에도 라벤더, 시트러스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아로마 테라피 치료법인데요. 라벤더 흡입은 불안 감소, 양질의 수면 보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이 정적 자세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시트러스 흡입은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정적 자세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두 향 모두 항불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실제 운동 성능과 후각 흡입 치료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흡입은 정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지만 골프 퍼팅과 같은 기술에서는 동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골프 퍼팅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세 안정성,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향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방수 효과를 보이는 향들이 동적 자세 안정성에서도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프로골프협회인 KPGA에 등록된 남자 프로골퍼 10명이 퍼팅 과제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퍼팅 성능을 위해 후각 치료를 받은 사전 경험이 없었으며 신체적 제약이나 이 특정 향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은 없었습니다. 실험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오른손잡이 골퍼를 모집하였으며 참여자의 나이와 골프 경력은 오른쪽의 표와 같습니다. 향 자극으로는 라벤더, 시트러스, 암모니아를 사용하였고 아마 이 실험이 코로나 시즌 때 진행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시험자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 앞면에 향을 뿌려 향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향 처리 순서를 다르게 하였고 대조군은 항상 가장 먼저 수행되었습니다. 각 향을 흡입한 다음 퍼팅 과제를 수행하고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향마다 마스크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퍼팅 과제 수행 과정입니다. 3m 퍼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실험실에 퍼팅 매트를 설치하였고 모든 참가자들은 동일한 실험용 퍼터 그리고 골프채를 사용하였고 골프공도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퍼팅 과제는 대조군, 라벤더, 시트러스, 암모니아의 각 조건에 대해 데이터는 크게 센터 오브 프레셔, 즉 압력 중심과 심박수인 HR로 나뉩니다. 이 COP는 신체 COP의 변이를 조사하였는데요. 이 앞뒤 방향과 양옆 방향의 자세의 흔들림 양을 조사하였고 골퍼의 움직임은 골퍼 머리 위쪽에 배치된 이 3차원 동작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8개의 적외선 카메라를 이 균일한 간격으로 천장에 매달아 마커를 포착했고 그 마커의 위치를 기준으로 전체 그 퍼팅 과제를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다운스윙의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어드레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골프 기본 자세를 말하고 테이크어웨이는 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하는 것까지, 다운스윙은 이 백스윙 상단에서 이 스윙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HR의 변화는 이 퍼팅 과제 동안 생체 인식 셔츠를 사용하여 기록했습니다. 생체 인식 셔츠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이 평균 HR, 최대 HR, 그리고 호흡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태블릿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어 이를 통해 수집된 이 HR 변화를 통해 각성 수준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향 흡입 후 향 조건에 따른 퍼팅 성능의 변화 결과입니다.
인2에서 3m 거리에서의 퍼팅이 가장 성공률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가자들이 모두 프로골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률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린 외의 낯선 실험 환경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후각 흡입 치료에 따른 평균 퍼팅 성공률은 흡입 치료를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가장 높았고 시트러스에서 가장 낮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흡입향 종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COP, 즉 압력 중심 면적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COP 면적을 분석하기 위해 각 참가자의 퍼팅 동작을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다운스윙의 3단계로 나누어 데이터를 필터링하였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후각 흡입 치료는 퍼팅 중 테이크어웨이 단계를 제외하고 이 COP 면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드레스 그리고 이 테이크어웨이 단계에서는 라벤더의 COP 면적이 가장 높았고 이 다운스윙과 퍼팅 단계 전체에 대해서는 시트러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COP가 높을수록 자세 안정성이 낮아짐을 의미하는데요. 어드레스에서는 모든 후각 자극이 대조군에 비해 이 자세 안정성을 저해함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다운스윙 단계에서는 시트러스가 다른 조건에 비해 자세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트러스 계열의 심리적 상쾌함 효과와 비교했을 때 아마 집중력을 억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향들 중 시트러스와 암모니아 향은 정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라벤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는데요.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 후각 흡입 치료가 이 동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후각 흡입 치료가 프로골퍼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각 흡입을 통해 운동 성능 향상을 보이는 스포츠는 이 웨이트 리프팅이나 이 아이스 하키처럼 근력과 이 높은 수준의 각성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트레이트 변화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트레이트 또한 이 어드레스, 퍼팅, 토탈의 3단계로 나누어 데이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퍼팅 작업 단계에서 이 흡입 치료 조건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흡입 향의 조건에 따른 하트레이트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는 실험 상황 자체가 참가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휴식 중 하트레이트 HRL 데이터를 제시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정적 안정성과 후각 흡입 치료의 관련성을 바뀐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본 연구의 결과로 이 조용한 스탠딩 그리고 골프 퍼팅 과제에 필요한 최적의 각성 수준은 이 웨이트 리프팅, 아이스 하키 등의 보다 활동적인 스포츠와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정적 안정성과 이 동적 안정성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이 후각 자극이 십장과 관련된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분석에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 ECG를 측정하고 HRV와 같은 지표를 추출하여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을 한 논문을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좀 찾다 보니 이 심박, 혈압, 그 값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이 많아서 좀 HRV 결과와 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피험자가 아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이 프로골퍼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한 점이 좀 신선했었습니다. 다만 논문을 설명할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프로골퍼의 경우 기존의 그린이 아닌 이 실험실에서 퍼팅을 수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환자의 경우 아로마 테라피뿐만 아니라 이 약물 치료도 함께 수행했다는 점이 각 논문의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프로골퍼의 경우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 이 부담감과 함께 스트레스를 느꼈을 수 있고 환자의 경우 각 환자마다의 약물 치료의 그 복용량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정말 이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각 연구에서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실험을 진행하고 분석하면서 여러 변수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원하는 목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이 실험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HRV 관련 논문을 찾다가 그 논문이 거의 없어서 그 하트레이트 같은 지표를 추출하여 해석한 논문을 가지고 온 건데요. 그만큼 이 HRV에 대한 그런 논문이 적은 것으로 보아 뭐 EEG나 뭐 HRV를 뭐 같이 쓴 그런 연구를 많이 수행하면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널 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